주말에 오면 좀 여유롭게 진도 나갈 수 있잖아. 막 시간에 쫓겨서 문제 안 풀고 그냥 천천히 여유 있네. 이거 하나 풀어볼까? 고민해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났을까? 집합은 어떻게 생긴 걸까?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천천히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차피 집합 다음에도 쉬운 명제이기 때문에 여기 단은 좀 쉬울 거야. 명제에서도 어려운 게 좀 있긴 하지만. 자, 집합 우리 저번에 사칙연산 배웠죠? 사칙연산이래. 집합의 연산 배웠죠? 합, 교, 차, 여.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성질도 배워봤는데 이 집합끼리 연산을 할 때도 우리가 사칙연산, 숫자처럼 연산 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우리가 숫자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적용됐잖아요. 그치? 교환법칙의 의미가 뭐였어? 한글말로 하면 순서를 바꿔도 등호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뭐였어요? 얘는 위치를 바꿔도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은 세 개를 연산을 할 때 앞에 두 개 먼저 연산하거나 뒤에 두 개 먼저 연산하거나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교환법칙은 합집합, 교집합 둘 다 교환법칙 성립하시게 되고, 합집합도 봐봐. A, B를 합한 거에다가 C를 합하면 사실 B, C를 먼저 합하고 A를 합한 거랑 다를 바가 없겠죠. 똑같이 교집합도 A, B 교집합이랑 C를 겹치는 부분을 모아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는 B랑 C를 먼저 교집합을 한 다음에 A를 교집한 거랑 똑같은 집합입니다. 자, 근데 분배법칙도 허용이 돼요. 분배법칙도 봐봐. 자, B랑 C를 합한 집합에서, 봐봐. B랑 C를 합한 집합에서 내가 A랑 교집합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A가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이 허용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A, 교, B 합집합 A, 교, C가 된대요. 자, 이게 어떻게 분배됐냐? 자, A가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교, B, A, 교, C. 괜찮죠? 그리고 합집합, B와 C 사이에 있는 합집합은 가운데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A, 교가 B랑 겹쳐지고 A교 C가 된 다음에 두 개가 합집합된 집합이랑 똑같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따져보면 봐봐. A 합 B에다가 B 합 C에다가 A랑 교집합을 한다면 지금 B 끊친 거에서 A랑 교집합은 뭐야? 여기죠. 여기. 그쵸? 자, 근데 A 교 B 좀 위로 해줄게. 자, A 교 집합 B와 A 교집합 C를 합집합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모양이 똑같네. 그치?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 교집합, 합집합이 위치가 변경이 돼도 똑같이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가 교집합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바깥에 A 합집합이 있죠. 그러면 B와 C에다가 A 합집합을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분배 법칙은요, 얘들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줄도 아셔야 해요. 이렇게 뭔가 공통 부분이 보이면 이거 분배 법칙으로 묶어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들아,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이랑 모양이 비슷하잖아. 괄호 바깥에 집합 하나 연산돼 있고 여기도 괄호 바깥에 집합 하나가 연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할 때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똑같은 연산인지 다른 연산인지 구분해보라 그래요. 자, 결합법칙은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얘는 같은 연산일 때. 같은 연산일 때는 결합법칙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괄호가 옮겨질 수 있다. 근데 분배법칙은 얘 봐봐.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연산이 다르죠? 합교, 교합으로 다르죠? 그래서 분배법칙은 우리가 다른 연산일 때 우리가 분배법칙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 결합법칙도 분배법칙처럼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봐봐. C가 C 합집합이 A랑 B랑 겹친다고 해도 봐봐. A 합 C 합집합 B 합 C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의미가 있니?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합법칙은 그냥 같은
연산일 때는 우리가 괄호를 바꿔주시고 연산이 다를 때는 분배해준다. 분배해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도 이렇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세 가지가 연산법칙이 허용이 되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합집합과 교집합이다, 맞지? 차집합에다가 저거 함부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차집합이 나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바꾼다고? 차집합이 나왔다 그러면 A 교 B 여집합, 오케이?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집합을 A 교 B로 바꾸면 여집합이라는 어떠한 연산이 생기잖아요. 그런 여집합에 대해서도 한 가지 옛날에 수학자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해낸 법칙이 있어요. 자, 여집합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제곱 안 배웠죠. 자, 봐봐. A합 B라는 어떤 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씌워볼 거야. 자, 그러면 왼쪽에다 볼게. A합 B에다가 여집합 씌우면 여기 바깥쪽이죠. 바깥쪽 맞죠? 근데 드모르간이 어떠한 연산을 발견했냐면 바깥에 여집합이 있어? 그럼 여집합을 뭔가 분배해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봐봐. 여집합이 A에도 분배가 되고 B에도 분배가 되고 교집합에도 분배가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괄호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시느냐? 자, 전체 여집합은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대. 자,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면 연산에까지 분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집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 공식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 자, 우변에 A 여집합이랑 그리고 B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빠지고 하얀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있는 부분이 오른쪽 연산의 결과가 되겠죠. 근데 비교해보니까 어때? 두 개가 같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집합을 안쪽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모양이 나오는 공식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교집합이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봐봐. 교집합도 연산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으로 나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산 법칙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랑 드모르간 법칙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가져올 때 좀 자주 사용이 되신다.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요. 자, 191쪽이야. 자, 191쪽 보시면요. 세 집합이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A합 B와 A합 C를 교집합을 하래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실제로 해볼게, 얘들아. A합 B는 얼마니? A합 B는 겹치는 거 제외하고 1, 2, 3, 4, 4개가 되겠죠. 얘들아, 이건 뭐 쓸 거 없어. 나랑 하고 결과만 쓰세요. 그리고 A합 C는 현재 두 개 겹치는 거 2, 3, 4, 5 이렇게 4개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A합 B 교집합 A합 C는 뭐야? 겹치는 부분 2, 3, 4 되시겠죠? 맞니? 근데 오른쪽도 보니까 봐봐. A합 집합 B 교 C. 야, 괄호가 있는데 일단 연산이 어때?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분배법칙 사용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분배법칙 사용하면 A합 B 교집합 분배법칙 하면 A합 C가 됨으로써 1번이랑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죠. 맞니? 뭐 정답은 2, 3, 4 써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해봐도 B교 C가 얼마야? 3이죠. 그럼 A에다가 B교 C, 잠깐만, 뭐야? 잠깐만, A합 B, A합 C. 야, 1, 2, 3 보자. 미안하다. 야, 잠깐 미안해. 이거. 자, 이 A에다가 지금 합집합을 해주는 거네요. 1, 2, 3, 5니까 교집합은 1, 2, 3이 될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오른쪽도 2, 3, 4가 아니라 1, 2, 3이 되는데 실제로 3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비교 시 3에다가 A 합집합 해주면 1, 2, 3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래도 봐봐. 아래도 우리가 별거 알고 있잖아. A 합 B의 여집합이네. 이거 A 여집합 교 B 여집합이랑 똑같은 값이죠? 그럼 둘 중 하나만 찾아낸다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다. 1번으로 계산했다고 2번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1번으로 해볼게요. A 합 B가 1, 3, 5, 9니까 A 합 B의 여집합은 1, 3, 5, 9 나머지 7 하나만 되겠네요. 근데 뭐 오른쪽은 뭐 드물어간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7의 원소를 하나 가지겠다. 그래서 개념 확인은 두 개가 똑같은 연산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문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예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시간 줘볼 건데요. 두 개. 자, 보소. 이제 연산을 간단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봐봐. 얘들아, A 합, 괄호 열고, A교 B의 여집합이 있어요. 근데, 야, 괄호 바깥에 부호 다르네? 여기서 바로 분배가 가능이 안 됩니다. 여집합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야, 그럼 첫 번째 여집합 해결해주면 어떻게 되니? 아래 뭐 정답이 있긴 하지만, A 합집합, A 여, 교, B 여가 되시겠죠? 안 그래? 드물어간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서야, 합집합이 같네? 야, 그러면 교환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 결합 법칙으로 해주면 되겠다.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야? 그냥 괄호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응? 야, 근데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니? 전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1번을 복잡하지만 간단히 해보면 얘는 그냥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과정에서 드모르간 법칙과 현재 결합 법칙이 사용됐네. 아시겠나요? 자, 그럼 2번도 봐봐. 2번도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부터 한번 해결해 줍시다. 여집합 해결해주면 드모르간 성질에 의해서 A 여 교 B 여집합 합집합 A 여 교 B가 되겠네요. 자, 결합 법칙을 오른쪽으로 분배할 때도 중요하지만 분배 법칙을 분배할 때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뭐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그렇게 했네. 자, 문제 봐봐. 교집합 합집합 이거 부호 다르네. 부호 다르고 앞에 A 여집합이 중복이 돼요. 보이니? 그럼 이거 다시 분배하기 전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분배가 돼가지고 온 거니까 A 여집합 교집합이 바깥으로 오고 안쪽에는 뭐가 생길까요? B 여집합 합 B가 생기겠죠. 그럼 이 B 여집합 합 B 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A 여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 여집합이 되시겠다. 이번은 A 여집합으로 간단히 나오시겠죠. 그래서 아래 문제도 우리가 간단히 해보시면 이게 계속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봐봐. 뭐 이상한 연산이 있는데 이게 A 합집합 B랑 똑같대. 일단은 이거를 간단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앞에 보시죠 또. 봐봐. A 합집합, 교집합, A 합집합. 묶어줄 수 있겠네. 맞니? 자, 이 친구 묶어주면 A 합집합 B교 B여가 되시고요. 야, 오른쪽 집합은 뭐가 되니? 이거 뭐 돼? B랑 B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 공집합이 되죠? 맞니? 그리고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돼? A가 되시겠죠. 야, 그럼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네? 얘들아, A랑 A 합 B랑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A랑 A, B 합친 거 무슨 뜻이냐? 이거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 이 형태를 생각하고 항상 옳은 거 생각해보면 1번 안 되시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니? 이해돼? 야, 이게 뭐야? 얘가 뭐야? 우리 여집합 반대된다 했잖아요.
B가 A에 포함이 된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오늘 목적은 식을 간단히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간단히 해주는 게 목적이고 이거 두 문제 빨리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히 만들어 보세요. 얘들아, 차집합에 드물어가 안 된다. 알겠죠? 하다 보면 늡니다. 자, 다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에서만 작용되는 거니까 차집합이 존재한다? 그럼 무조건 A, 교, B여로 바꿔준다. 교집합으로 바꿔준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일단 A교, B여의 전체 여집합. 자, 드모르간 성질에 의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로 되시고요. 부호 다르시네. 이거 분배해줘야겠다. A 교집합, A 여집합과 A 교집합 B를 합집합해주면 되겠죠? 문제 생략하는 거 보시고. 자, 그러면 좌변을 보시면 얘는 뭐야? 공집합이죠? 겹치는 거 없잖아. 그리고 우변 보니까 그냥 A 교 B야. 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A 교 B가 되시겠죠? 그래서 과정을 써보시면 여기는 A차 B, A교 B열을 사용한 거고요. 얘는 뭐야? 드모르간. 이 친구는 분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도 봅시다. 아래도. 자, 차집합 나왔어. 자, A교 B여로 바꿔준다. 합집합. 얘도 A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여집합 정리해 주시면 A교 B 여집합, 합집합 A교 B가 되시는데 이것도 잘 보니까 뭐야? A교 겹쳐져 있죠? 그럼 분배법칙 거꾸로 해줄 수 있겠다. A교 집합으로 묶어주신다면 나머지 B 여집합, 합집합 B가 몰리겠죠? 맞니? 근데 이거 분홍색으로 칠한 게 뭐야? 얘가 그냥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그냥 A 집합이 되신다. 2번은 A가 되십니다. 바꾸는 거 좀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차집합은 A교 B요. 자, 그럼 뒤에도 우리가 일단 차집합이 보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는 거는 여기 보여. 자, 첫 번째 방법. 관영의 방법도 얘기해줘야겠다. 자, 비교 A여가 되겠죠. 얘는 순서 조심해줘야 된다. B차 A는 비교 A여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봐봐.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A교 B 합집합 A 여집합 교 B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둘이 자리 바꾼 거야. 그리고 보니까 부호 다른데 여기 교집합 B가 겹쳐져 있어요. 야, 그럼 이 친구는 교집합 B로 분배법칙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다. 그럼 안쪽에는 뭐가 생깁니까? A 합 A 여집합이 생기겠네. 그러면 이 좌변은 뭐야? 전체 집합 교집합 B니까 결국 이 친구 중괄호 안에 있는 친구는 B가 되십니다. 야, 결국 이거는 B교 A가 A라는 말이네? 그죠? 그럼 얘가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러한 형태로 돼 있다. 그럼 항상 옳은 거니까 A, B 안 같고요. P 아니고 이거 다 아니고 얘죠?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자,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A교 B랑 B차 A를 빼면 봐봐. 어떻게 난 잘 모르겠지만 A,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야, A 교집합 B랑 B차 A랑 합집합하면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A가 만약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A교 B랑 B차 A랑 합하면 B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보자마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비교 A가 A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그죠? 지금 424 이렇게 변환하는 걸 조금 어려워할 텐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이거랑 같은 집합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나오면 우리가 일단은 간단하게 해주셔야 한다. 간단하게 해줄 때 드모르간과 산술기하래 그 교환, 결합, 분배 사용해주고 또 뭐야? A차, B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신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연산도 우리가 가볍게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좀 자주 나오는 건데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A차 B랑 B차 A를 합집합을 했대.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면 자, 요렇게 있을 때 A차 B랑 B차 A랑 합집합한 거 이런 모양이거든요. 생각보다 집합할 때 이런 모양 자주 나와. 뭐 이름도 있긴 한데 뭐였더라? 대칭 차집합인가? 필요는 없어요.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차집합보다는 교집합, 합집합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얘가 지금 A차 B, B차 A를 합집합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이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 전체에서 교집합을 빼준다. 자, 문제 볼게요. 야, 이 예제 10번에서 세모라고 정의된 연산이 이렇게 대칭 차집합을 만든 연산이래. 그죠? 이 모양을 만든 연산인데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모양이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전체에서 겹치는 거 빼주려고 했잖아. 그러면 저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마 이건 그대로 사용을 했을 거야. 그렇죠?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나는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연산으로 생각을 해볼래요. 그게 더 쉽거든. 그러면 봐봐.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니? 전체네. 자, 전체 집합에서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네. 야, 이거 연산 귀찮지 않니? 저거? 여집합 막 나오고 귀찮잖아. 차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고. 그냥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면 중간 과정 생략해가지고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주면 뭐야? 전체 집합 되는 거 맞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저 두 개가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두 번째도 봐봐. A랑 A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다. 즉 A 합집합 A에서 A 교집합 A를 빼준다. 뭐야? A차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공집합이네. 땡. 맞니? 자, 이것도 봐봐. A랑 공집합을 이 연산을 진행한대. 그래, 두 개의 합집합과 두 개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구나. 자, 그럼 왼쪽은 뭐야? A 집합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A에서 공집합 빼주면 A 되는 거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여기다가 싹싹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런 유형이 나오면 A차 B랑 B차 A를 합한 거네? 이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 유형까지 볼 건데 이거 처음 보면 좀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집합의 포함관계야. 저번에 한글로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야, x바 x는 3의 배수. 이 친구와 x바 x는 9의 배수가 있을 때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었니? 3의 배수가 작은 수니까 3의 배수가 부분집합이었어. 이렇게 됐었어? 아니죠. 자, 뭐였어? 3의 배수는 3, 6, 9, 12, 15 쭉 진행되는 거고 9는 9, 18, 27 좀 듬성듬성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3의 배수는 좀 촘촘히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야,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자연수 K의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AK와 AK 뭐 L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려면 이 L이라는 친구가 K의 뭔가 배수가 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순서 조심하시면서 자 천천히 봐볼게. 야 3의 배수와 4의 배수랑 겹치는 것들만 모아두면 몇의 배수만 남아? 12의 배수만 남죠. 야 그럼 이거는 그냥 A의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럼 봐봐. A의 n이 A의 12 안에 부분집합이래. 야 부분집합 되려면 그럼 12의 배수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돼? 응? 잘 생각해봐. 응? 야 지금 이 상태가 누가 더 촘촘한 거야? A 12가 더 촘촘한 거죠. 얘가 더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12의 약수 여기 2 들어가면 뭐가 돼? 2의 배수 딱 나온 거잖아. 그럼 얘가 더 오밀조밀한 거죠? 너무 느낌적인 얘기긴 한데 야 그럼 12 안에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거에서 더 듬성듬성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야 n은 12의 배수가 되셔야겠죠. 부분집합이 되려면. 그럼 12의 배수 중에서 최소값 12가 되시겠다. 맞니? 여기에서 지금 뭐 계산이 필요하니? 무슨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으로 푸는 거죠. 안 그래? 부분집합 되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봐봐. 야 9의 배수랑 12의 배수의 합집합이다. 야 이것만으로는 A의 몇이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막 9, 12, 18, 24, 27, 36 막 되게 제각각이거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봐봐 괄호가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연산 다르네. 연산 다르면 뭐 해준다고?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 이렇게 해줄게요. 자 분배법칙 해주면 A18 교집합 A9 합집합 A18 교 A1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응? 야 18의 배수 모아둔 거랑 9의 배수 모아둔 거 겹치는 거는 뭐만 남겠어? 9의 배수가 남을까 18의 배수가 남을까? 듬성듬성 있는 친구가 더 남겠죠. 안 그래? 겹치는 부분만. 그리고 야 A12랑 A18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12의 배수랑 18의 배수가 겹치는 수가 뭐야? 그거의 공배수인 36의 배수가 되겠죠? 뭐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 A36이 되신다. 야 그럼 이거를 합집합하는 거니까 야 18의 배수랑 36의 배수 촘촘히 돼 있는 거 듬성듬성 돼 있는 거 합하면 촘촘히 돼 있는 게 살아남겠죠. 어차피 다 겹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다. 정답 18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데 아까보다는 좀 달라졌죠. 새롭게 정의된 연산 사실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대입해 주고 예제 9번처럼 푸시면 돼요. 11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분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거 파악해 주시면서 28, 29 한번 해볼까? 딱 졸릴 타이밍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428은요 당황하지 말고 이것도 풀어봅시다.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우리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문제를 증명을 할 때는요 좌변을 우리가 변환을 시켜서 우변이 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좌변을 한번 변환시켜 볼게.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이렇게 새로운 기호로 해봤대.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여기서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난 차집합이니까 차집합 봐봐 A 교 B 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도 소개를 해주는 거야.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보이니? 이게 여집합이 차집합이잖아. 그러면 A 교 B 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합이 이거 하나의 집합이잖아, 안 그래? 그 집합의 여집합을 씌운 거다. 자 그러면 여집합이 바깥에 드모르간 해주면 이 친구는 뭐 바꿔주는 게 편하려나?
A교 B의 여집합. 그냥 합시다.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에다가 교집합. 이거 분배해주면 되겠네. A 합집합 B가 되시겠다. 자, 보니까 이 친구는 봐봐. 드모르간 또 써줄 수 있겠죠. 한꺼번에 써주려다가 A교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봐봐. 이거 보니까 어떤 집합, 교집합, 어떤 집합, 여집합이네요. A교 B여 되는 거 보이십니까? 보여? 그럼 얘는 A 합 B에다가 A교 B를 빼준 거로 바꿀 수 있겠다. 차집합에서 A교 B어로 바꿨다면 A교 B어에서 또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집합이 잘 보니까 A와 B를 새로운 연산을 시킨 것이다. 결과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이 맞게 되는 거죠. 맞아? 1번만 식이 이렇고 2번, 3번 니은 디귿은 금방 나옵니다. 니은 B와 전체 집합이다. 야, B와 전체 집합 합집합에다가 B교 전체 집합 해주면 합집합에다가 B집합 빼주는 거 아니야? 예, B의 여집합이 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A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하는 거네. 자, 세 번째 A 여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과 A 여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빼주는 것이다. 그럼 좌변은 전체 집합이니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이 되시겠다. 그러면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빼주시면 얘는 A가 되시겠죠. 그래서 얘도 A가 되신다. 정답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실게요. 429.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그 내용을 그냥 집합 표현을 한 거야. 야, 8의 배수랑 10의 배수의 공배수 40의 배수가 된다. 그럼 봐봐. A의 n제곱, n의 배수가 40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n이 40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듬성듬성 들어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 자연수 n의 최소값 40이 정답이 계시는 거고요. 자, 이 친구도 봐봐. 야, 8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친 거면 이걸 어떻게 하나로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교집합, 합집합 분배해 주셔야겠다. 첫 번째,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공배수 24의 배수가 되시겠죠. 자, 합집합. 자,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공배수 12의 배수가 되겠죠. 두 개를 합집합해 주는 거니까 얘는 A의 12가 되시겠다. 12의 배수가 더 촘촘하니까. 그래서 n의 값은 12가 되십니다. 그냥 우리 한글 말로 하는 거 공배수가 뭐냐 이거를 기호로 표현한 거야.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야, 왜 엎드려? 아직 안 끝났어. 소리 엎드릴 때마다 여기 더듬이가 이게 펄썩 내려가요. 뭔지 알아? 더듬이를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가? 옆머리가, 그쵸. 옆머리가 펄썩 내려와요. 자, 이제 집합 하나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쉬우시다. 유한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되게 직관적이야, 이거는. 자, 이제 유한집합끼리 더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볼 건데요. 봐봐. 일단 ABC가 유한집합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겠죠? 더해줄 거니까. 얘들아,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A차 B를 우리가 A개라고 해보고 그리고 교집합이 B개라고 하고 B차 A를 우리가 C개라고 했을 때 야, A라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사실 A 플러스 B가 되시겠다, 맞니? 그리고 B라는 집합은 B 플러스 C 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대요. 첫 번째,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야,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되니? 현재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결론 먼저 보면 A, B, C잖아. 지금 뭐가 중복으로 더해졌어? 교집합이 한번 중복으로 더해졌죠. B가 한번 중복 더해졌으니까 중복되는 원소의 개수를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합집합 B라는 친구는 A 한 번 더하고 B 한 번 더한 다음에 중복된 거 한번 빼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야 NA가 현재 40이야. NB가 뭐 30이야. 그리고 A 교 B가 뭐 16이야. 그러면 합집합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A 한 번 더해주고 B 한 번 더해주고 겹치는 거 16을 두 번 더해줬으니까 한 번 빼준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졸리니까 잠깐 정신 차리고. 자, 그럼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봐봐. A집합, B집합 더해준 다음에 겹치는 걸 빼줬죠. 그럼 유한집합이 3개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얘를 내가 A, B, C, D, E, F, G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야. 야, 그러면 A 합, B 합, C, A 3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전에 해준 것처럼 일단은 얘들아 A와 B와 C를 하나씩 한번 더 해보는 거야. 자, 하나씩 한번 더 해보면 더해지는 횟수를 한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A 한 번 더해지고 여기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더 봐봐. 여기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더해졌죠. 그리고 B도 한 번 더해지고 여기 두 번, 한 번. 그리고 C를 한 번 더하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더해진 게 되겠죠. 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각각 한 번씩 더하는 건데 중복된 게 지금 중간에 2개, 3개씩 중복이 되지 않니? 안 그래? 그래서 이때 뭐를 빼주냐면 두 번째는 교집합을 빼주는 거야. A교 B를 빼주고 B교 C를 빼주고 C교 A를 빼줄 거예요. 자, 빼볼게요. 자, A교 B를 빼주면 봐봐. 지금 B랑 G죠. 그러면 지금 2번, 3번 더해졌으니까 얘가 한 번 어렵다 이거. 자, 얘가 한 번, 2번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또 B교 C는요 Y, G랑 D니까 지금 2번에서 한 번씩 빼주니까 한 번 되시겠네요. 또 C교 A를 한 번씩 빼준다? 그러면 여기 F랑 G니까 2번 한 번에서 0번 한 번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영역을 다 더해줬니? 지금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아? 여기 빠졌잖아. 그치? 우리가 위에처럼 A, B, C 더하고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줬더니 중간간 3번이 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더해준다? 맨 가운데 A교, B교, C의 원소를 더해준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A, B 일단 더해주고 겹치는 거 빼준다. A, B, C 더해주고 겹치는 거 빼줬더니 중앙은 너무 많이 빼줬네? 하나 더해주십니다. 오케이? 자, 이거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몇 개 풀어볼 수 있을 텐데요. 잠깐만. 자, 이거는 내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A의 원소 개수 8, B가 6개, 겹치는 게 2개. 자, A 합 B는 뭐였어? 겹치는 거 빼주는 건데 A가 8개, B가 6개인데 겹치는 게 2개라며. 안 그래? 그럼 얘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한번 빼준다? 12개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 얘도 봐봐. 이번에는 반대야. 교집합을 구하고 싶대.
야, A 합집합 B라는 친구가 사실 어떻게 구했어? A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줬죠. 맞니? 그러면 야, 교집합을 구하는 식은요. 뭐 굳이 식으로 안 해도 되긴 하지만 A랑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겹치는 거 하나만 남지 않겠어요? 안 그래? A랑 B 전체에서 합집합 전체 빼주면 중간에가 지금 중복되니까 하나 남잖아. 그럼 얘는 9랑 5를 더한 다음에 10을 빼주면 겹치는 부분이 나오신다. 중복돼서 센 거에다가 합집합을 빼주면 중복된 게 나오겠죠. 그죠? 자, 무난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도 A가 5다, A요 B가 1이다, 합집합이 11이다. 야, 공식 사용하지 않아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두 개짜리는 야, 교집합이 1인데 A가 5면 여기가 4죠. 그럼 합집합이 11이면 여기가 6이 되겠죠. 두 개짜리는 굳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그릴 수 있다. 자, 다만 세 개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개일 때. 이거는 그냥 예제니까 보여줄게. A의 원소가 10개, B는 12개, C는 15개, A 곱이 7개, 아따 많다, 그렇죠? 5개. 그리고 셋 다 겹치는 게 3개다. 자, A합, B합, C를 구하시오. 자,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원소가 3개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줘? 하나짜리를 다 더해준다. 근데 하나짜리 더하니까 어떻게 돼? 겹치는 거 생겼죠? 자, 겹치는 거 빼준다. A교 B랑 B교 C랑 C교 A를 빼주는데 너무 많이 빼줬어. 마지막에 뭐 더해준다? 모든 교집합을 한 번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럼 이제 그냥 숫자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0 더하기 12 더하기 15 했더니 너무 많이 겹쳤어. 중복된 거 빼줘야겠다. 7, 4, 5 빼줬어. 또 너무 많이 빼줬네. 마지막에 3 더해준다. 그냥 공식이에요. 그쵸? 뭐 정답은 연산을 하시면 24가 나오신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봐봐. 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 빼면 되는 거 맞겠죠? 너무나 당연하고. 야, A차비라는 친구는 A에서 교집합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전체에서 B를 빼주면 A차 B만 남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당연하니까 뒤에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소. 선생님이 12랑 13, 14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괜찮니? 힘드니? 자, 봅시다. 전체 집합 정의되어 있고 부분 집합 두 개에 대해서 전체가 45, A가 23, B가 20인데 A교, A여, 교, B교가 12. 야,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바꿔주고 싶지 않니? 안 그래?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라는 거잖아. 그래. 잠깐만. 깜짝이야. 소름 돋았어. 자, 일단은 이어서 해보시면요. 야, A 합 B의 여집합이 12개면 A 합집합 B라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 친구의 반대가 12개면 전체가 45개인 과정에서 A 합집합 B는 12개의 나머지인 33개가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니? 아니, A 합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에 여기가 12개면 여기가 33개 되잖아. 전체 집합이 45니까. 맞죠? 그러면 뭔가 여집합 많이 나왔으니까 드모르간으로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구했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A 교집합 B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 A랑 B 더해주고 합집합 빼주면 됐었죠? A 23
더하기 20에다가 우리가 방금 더한 33을 빼주면 10개 나오시겠다. 간단합니다. 이거 드모르가 아니래.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 없이 한번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계속 연습해 보시고요. 잠깐만. 이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한 것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가끔 나왔던 문제들이야. 이거 옛날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문제야. 봐봐. 전체 학생이 3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오케이. 초등학생 때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체가 30명인 이러한 우리가 교실에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풀게 했더니 수학 문제를 맞힌 친구는 20명, 영어 문제 맞힌 친구는 18명, 수학 문제랑 영어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7명이었다. 그러면 수학 문제 이렇게 있고 영어 문제 이렇게 있고 옛날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었지 않았어? 야, 여기가 수학 문제 맞힌 친구가 20명이고 영어 문제 맞힌 친구가 18명인데 사실 누가 둘 다 맞췄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둘 다 틀린 학생이 7명이다. 그러면 일단 뭐가 됐든 적어도 한 문제 맞춘 친구는 몇 명이 되는 거야, 여기? 23명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응?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풀었던 거를 그냥 집합 표현으로 한 거잖아. 안 그래? 자, 수학 문제를 A 집합이라 그러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 그리고 영어를 B 집합이라 한다면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18. 또 둘 다 틀렸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이다. 그럼 뭐야? 얘들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30에서 7 뺀 23인 거잖아. 그러면 수학 문제만 맞힌 친구들 원하는 거니까 일단 교집합을 먼저 구하셔야겠다. 야, 교집합은 그냥 합집합에다가 겹치는 거 빼줬을 때 아니, 두 개 집합 더한 거에다 겹치는 거 빼준 게 합집합이 되는 거죠. 현재 38에서 15 빼준 거니까 여기 교집합은 15명이구나. 그럼 우리가 둘 다 맞춘 친구는 15명, 수학 문제만 맞힌 친구는 5명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초등학교 문제인데 그냥 집합 표시해가지고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4번이거든요. 14번 하나 설명하고 시간 줄 테니까 14번 한번 봅시다. 오늘 마지막 기운 내시오. 자, 집중해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무슨 뜻이냐? 야, 어떤 전체 집합이 있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전체 집합에 두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 집합이 50이고 A가 30이고 B가 23이래.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를 궁금한 거야. 야,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겹치는 게 가장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이 원소 작은 B가 A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야 겹치는 게 가장 많아지잖아. 겹치는 게 가장 많으려면 아예 포함이 되셔야겠다. 이거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일 때. 그래서 최대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A교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M은 23이 되신다. 잠깐만. 얘는 23이 되신다.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다. 야, 근데 최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집중해봐. 야, 그러면 온전히 들어간 게 최대라 했으면 야, 최소가 되려면 아예 서로소가 되면 최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서로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서로소.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야, 서로소를 만들었더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러면 원래 A 합집합 B라는 거는
둘 다 더한 거에서 교집합 빼야 되는 건데 얘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A랑 B를 합쳤을 때 그냥 그게 합집합이 되겠네?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 근데 전체 두 개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니까 몇이야 지금? 55죠. 근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은 몇 개야? 50개죠. 그러면 전체가 떨어질 수 없고 조금은 겹쳐 있어야 되겠다. 그 겹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몇 개냐? 몇 개가 돼야지 겹쳐 있을까? 몇 개가 돼야지 50개를 딱 채울 수 있을까? 전체가 50개라는 그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로 떨어져 있으려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질 때예요. 맞니? 그럼 A 합집합 B가 50이 될 때의 교집합은 얼마가 되겠어? 5개가 되겠죠. 안 그래? 여기 교집합 5개에다가 얘가 27, 얘가 18이면 전체가 50명이 되는 거잖아. 여긴 0명이죠.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A교 B가 최소일 때, 즉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이 같아질 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자, M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A랑 B를 더한 거에서 전체 집합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5에서 나는 5만큼 차이 나는 만큼 겹쳐져 있을 거야. 그게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자 정리하자면 최대값은 온전히 포함될 때 23개, 최소값은 온전히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만 전체 집합이 막히기 때문에 그냥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질 때가 되신다. 그래서 최대 23에서 5 빼주면 18 정답 되는 거 맞겠죠. 그치? 그래서 유제 3개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지금 10분 남았고 마무리니까 얘들아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440번이랑 444번 두 개만 풀어봅시다. 유사 문제. 바로 전 페이지 440번이랑 444. 자, 이거 우리가 초등학생 때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되지만 일단은 집합 배웠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다. 그럼 미술관을 A 집합, 박물관을 B 집합이라 했을 때, 자, 거꾸로 됐네. 다시 박물관을 A 집합, 미술관을 B 집합이라 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15, B의 원소의 개수가 13. 그리고 모두 다 가보지 못했다. 즉 A 합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 친구들은 10명이다. 야, 그럼 A 합 B 여집합이 10명이니까 A 합집합 B를 계산했을 때는 25명이 되시겠다. 그쵸? 그러면 A가 15명이고 B가 13명이니까 야, A 합집합 B라는 거는 A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한번 빼주시면 정답이 되시겠잖아. 그치? 그럼 문제에서 합집합이 25명, A가 15명, B가 13명, 겹치는 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럼 28명에서 25명이 된다면 3명이 겹치게 되는 거겠죠. 둘 다 가본 친구들은 A 교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다. 당연히 그림으로 푸셔도 돼요. 알겠죠? 뭐 틀린 건 아니야. 자, 마지막 부분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최대값.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이해해 보는 거야. A가 18명이고 B가 23대. 여기 전체 집합 30에 다 온전히 들어가려면 서로일 수가 없다. 그쵸? 안 그래? 일단은 겹치는 게 가장 크려면 그냥 뭐 아래서는 막 설명이 있는데 그냥 아예 온전히 들어가면 되잖아. 겹치는 게 A 집합보다 커질 수가 없죠. A가 18개인데 겹치는 게 19개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겹치는 게 가장 커지려면 온전히 포함이 되셔야 된다. 18이 되시겠고요. 자, 최소값이 되려면 얘네들이 최대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떨어져야 된다 했어요. 근데
전체 집합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수가 되는 거 가로막고 있어. 그럼 최대한 떨어지면 떨어지되 우리가 어쩔 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질 때 얘가 멀어지다가 어찌됐든 멀어지다가 최대한 멀어지다가 이 바깥에 남는 원소가 0개일 때가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점점 멀어지다가 최대한 멀어졌을 때가. 그럼 A 합집합 B가 30이 될 때 교집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한번 빼줬을 때 우리가 30이 되게 하는 A교 B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18 더하기 24가 현재 42니까 겹치는 친구가 12개가 돼야지 우리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도 일단 교집합이 12명일 때가 최대한 많이 떨어진 것이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없다. 왜? 전체가 30명으로 막고 있으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12가 됨으로써 2개 더하면 30이 정답이 되시겠죠. 아주 질린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책에 덮으시네요. 자, 집합은 여기까지예요. 집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에 나갈 거니까 집합은 간단히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아주 스피드하게 나왔네.